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선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최고의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지켜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만큼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약 200년 전 한 인물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삶의 지혜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관계의 통찰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숨가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친구, 동료, 가족, 그리고 SNS 속 낯선 이들까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때로는 이 관계들이 버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모르는 채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휩쓸려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놀랍도록 유효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옛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빽빽한 한양 도성 안에서는 숨막히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당파 싸움은 매일같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낳았죠. 나랏일이라는 명목 뒤에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뻗쳐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엄격한 신분 사회의 제약은 개인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다산은 수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청탁에 시달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질투와 모함에 휘말리기도 했겠죠. 젊은 시절, 다산은 고뇌에 잠겨 서적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곧은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를 지켜내고 진정한 학문과 사상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산은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직 생활은 그야말로 온갖 유혹과 불필요한 만남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당시 관리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연회에서 청탁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죠. 하지만 다산은 이러한 관행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청탁이나 사적인 만남, 그리고 오가는 선물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진 연회장 한편에서 다산은 홀로 정갈하게 식사하며 사적인 청탁의 기회 자체를 차단했던 일화는 그의 이러한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뇌물을 들고 찾아온 관리의 난처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섰던 그의 뒷모습은 당시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저항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다산은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을 세우고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던 인물이었죠. 이러한 단호함은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산의 경계 설정은 비단 공적인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큰 시련인 유배지에서도 자신만의 내면을 지켜내는 놀라운 방식을 선보였죠. 혹독한 강진 유배는 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가족과 생리별하고 벗들과도 멀리 떨어져 홀로 지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산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감정적인 동요가 자신의 내면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욱 단단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조차 감정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학문적 성과 공유에 집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죠.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유배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자기 통제였습니다. 바깥 세상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학문과 저술에 오롯이 쏟아부었습니다. 강진의 외딴 초가집에서 촛불 아래 붓을 들고 밤을 지새우던 그의 모습은 외부의 모든 방해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다산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필사본들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은 사유의 세계로 나아갔던 그의 굳건함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다산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학문적 성취와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죠. 제자들에게는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마치 밭을 일구듯 재능과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정에 얽매여 학문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스스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독려했습니다. 서재에 빼곡히 앉은 제자들 앞에서 다산은 엄한 표정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학문적 성장을 이끌었죠. 제출된 과제나 저술을 꼼꼼히 살피며 날카로운 비평을 더했고 활발한 학문적 토론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넓히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교육 방식은 스승과 제자라는 경계 안에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유대감보다는 학문적 존경과 올바른 도리를 우선시했던 그의 태도는 진정으로 타인의 성장을 위하는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다산이 평생 지켜왔던 경계는 때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학문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대 권력자들과 거리를 두었던 그의 태도는 결국 고립과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으로 그를 이끌었죠. 조정 대신들의 살벌한 시선 속에서 다산을 외면하는 동료 관리들의 차가운 태도는 그의 외로운 싸움을 심화시켰을 겁니다. 정의와 원칙을 추구했던 올고듬이 당시의 부패한 정치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쓸쓸한 행렬 속에서 다산은 얼마나 많은 회한과 절망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고난과 고립의 시간이 다산을 더욱 위대한 사상가로 완성했습니다. 정치적 경계가 그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그 덕분에 그는 외부 방해 없이 오직 학문과 사색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묵묵히 붓을 들고 수많은 저술을 완성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킨 대가로 찾아온 비극을 오히려 학문적 성과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산에게 경계는 때로는 고립의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더 깊은 사유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경계가 가진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증언처럼 다산에게 경계는 참으로 양면적인 얼굴을 보여주었죠. 그를 세상의 번잡함과 부패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가혹한 고립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고립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다산을 조선 최고의 사상가로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세상과의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 오히려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해 들어갔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산은 오직 학문과 사색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산은 붓을 들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통찰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끓어오른 용암이 거대한 대지를 만들어내듯 그의 고뇌와 성찰은 위대한 저술들로 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실이 바로 조선 후기 사회개혁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목민심서와 법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한 흠흠신서 같은 대작들이죠. 이 책들은 단순히 학자의 저술을 넘어 당시 부패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던지는 다산의 준엄한 경고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배라는 혹독한 경계 속에서 다산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를 더욱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침범도 허용치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학문의 세계에만 몰입하는 강력한 경계를 세웠던 것이죠. 이 경계는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사유와 창조의 세계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다산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탐구하고 후대의 길이 남을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붓굿에서 탄생한 수많은 저술들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물리적인 고립과 인간관계의 경계가 어떻게 한 사람을 위대한 사상가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다산이 설정했던 그 경계는 단순히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 덕분에 그는 세상의 편견과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굳건한 성벽 안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마침내 찬란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기나긴 인내와 고뇌의 시간 끝에 다산은 드디어 물리적인 자유를 되찾았을 때 이미 그는 우리가 아는 다산이라는 위대한 사상가로 완전하게 거듭나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경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그 경계를 사유의 장으로 활용하여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지혜를 남긴 인물. 그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기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산의 경계는 그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그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으며 마침내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하게 다져진 다산의 경계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의 주변 관계와 삶을 빚어냈을까요? 특히 그가 학문의 길을 가르치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다산은 매우 특별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선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요구했죠. 단순히 스승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넘어 진정한 배움과 올바른 도리를 깨치도록 이끄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 대장이 대원들에게 굳건한 원칙을 제시하듯 다산은 제자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탐구하는 독립적인 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맹목적인 추종 대신 비판적인 사고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도록 독려했습니다. 제자들이 제출한 글을 꼼꼼히 살피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지 않으며 그들의 학문적 성취를 끊임없이 독려했죠. 그의 서재는 빼곡히 앉아 강의를 듣는 제자들의 열기로 가득했으며 엄한 표정으로 가르치는 다산의 모습은 학문적 엄정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사적인 정을 내세워 학문의 본질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성취와 올바른 도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승과 제자라는 경계를 명확히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제자들을 잠시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들을 진정한 학자의 길로 이끌며 더욱 깊이 있는 배움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이러한 경계 설정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정치적 경계가 가져온 비극과 아이러니도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다산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학문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당대 권력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길에는 단호히 등을 돌렸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태도를 유지했죠. 그의 이러한 확고한 경계는 주변의 살벌한 조정 대신들의 시선을 불러왔고 결국 그를 외면하는 동료 관리들의 냉대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산이 지켜내려 했던 신념의 경계는 그를 고립시키고 유배라는 비극으로 이끄는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멀리 강진으로 떠나는 그의 쓸쓸한 행렬은 한 개인의 올곧은 신념이 시대의 광풍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펼쳐집니다. 그 기나긴 유배 생활, 즉 물리적 고립과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극한의 경계 속에서 오히려 그의 학문적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다산에게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자신만의 사유에 몰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우리가 오늘날 경외하는 위대한 사상가 다산으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유배지에서 붓을 들고 묵묵히 저술에 매달린 다산의 모습은
어쩌면 그가 평생을 통해 쌓아온 경계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헤아릴 수 없는 저술들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물리적인 고립과 인간관계의 경계는 그를 억압했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지켜내는 방패가 되었고 더 깊은 사유와 창조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다산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립, 그리고 자기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가 설정했던 경계는 단순히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관계를 맺으며 고유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관계의 피로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200년 전 다산이 던진 경계의 질문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